기자, 유튜버, 블로거 10명 중에 9명은 삼성전자 위기론을 언급하는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. 외국인이 한 달 여간 10조 원을 넘게 매도하는 지금인데 저는 지금이 왜 기회이고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삼성전자가 오늘 2%대 급등, 오늘 신저가로 시작을 했습니다. 55,7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라고 합니다.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.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쓰고 있는 제 종목들 검색식을 조금씩 지금 바꿔가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한 번씩 이걸 바꿔줘야 매매가 또 잘 맞아들고, 이 주식이 매일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방법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안에서 조금씩 바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을 좀 바꿔가면서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호수가 좀 올라와서 저 대신 좀 방송을 할 것 같아요.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전날 미국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우 산업이 0.61이고 나스닥이 0.56이고 S&P 500이 마이너스 0.03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. 테슬라가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거기에다 실적까지 괜찮게 나왔고,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테슬라 쪽에도 반사 이익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코스닥 국내 시장을 보게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파는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유지가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큰 돈 들어가는 매매는 절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유효하나 중장기적으로 뭔가 큰 돈을 집어넣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. 웃으면서 멋지게 한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장 시작했습니다. 흐름들 잠깐만 금방 지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종목 한국파마 23,000원, 2,300원이 아니라 한국파마 032-300 2,300원까지 한국파마입니다. 자, 에이징랜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려면 항상 선을 많이 그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종가, 시초가 자리에. 보면은 그 종가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또 위로 상단을 더 쳐주려고 하잖아요. 이런 흐름들을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거는 매매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내 관심 종목에서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파동이 나왔으면은 그 후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야. 한국파마 한번 봅시다. 저는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. 요즘에 차트는 무조건 길게 봐야 된다고. 긴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 파란색 선 481선에 대한 돌파가 계속 나와주지 못했던 종목이에요. 의미 있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의 연속이었단 말이야. 근데 굉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줬죠.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포인트가 뭐냐면은 돌파해준 다음에 의미 있는 상승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. 앞전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꼬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양봉으로 마감되거나 하는 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서 저점은 올려주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으로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개장 직후에 호가나 거래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던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돈이 계속 들어오던 종목에 오늘도 돈이 들어오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구간에 대한 재돌파를 시도하는 거라고 하면은 오늘 한번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었고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한국파마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쌍바닥은 좀 패턴이 다양한 게 있죠.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기존 저점과 최근 저점이 똑같은 게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기존 저점보다 최근 저점이 좀 떨어지는 거, 이런 게 있을 거고, 세 번째는 기존 저점보다 최근 저점이 좀 더 위에 있는 거, 이런 게 있을 거고, 이렇게 여러분들은 1, 2, 3번 중에 뭐를 제일 가장 선호하세요? 3번을 보통 신뢰도를 많이들 가지세요.
개미가 보기에 가장 쉬운 패턴이라서. 근데 의외로 막 세게 쏘는 것들은 2번이 세게 쏘는 경우도 많아요. 사실 이 자리랑 큰 차이는 없어. 근데 이제 지지선을 긋고 그거를 이탈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있겠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빼나 여기까지 빼나 큰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까지 빼면은 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물량까지 흡수하고 확 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. 내가 팔면은 꼭 쏘더라, 이게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를 노리는 패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2번을 하기에는 큰 모험이에요. 맞아요. 저걸 노리는 거예요, 저거를.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사실 쌍바닥이라고 했을 때 전저점을 깨면은 일반적으로 손절이 맞겠죠.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. 이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박스든 이런 저점을 지켜주는 구간이든 확실하게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점을 이탈은 했어. 근데 조금만 이탈을 하면서 한 이 근처에서 2, 3일 머무는 거 있죠. 이런 거는 옛날에 좀 유명한 개미털기 패턴이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자는 의미도 있었고, 미수 물량을 터는 걸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. 미수는 이제 D+2, 2일 뒤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2, 3일 동안 이 아래에 있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. 털리는 거야. 그래서 그 물량들만이라도 털고 2, 3일 뒤에 쏜다. 이런 것도 많아요. 근데 보통 이런 거의 기준은 확 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단 구간은 매집이 끝났을 거니까 그 근처에서 머무는 거죠. 살짝만 이탈시키면서. 우리 해병기님, 난 호수 믿는다. 저를 믿지 마세요.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. 나 믿고 있다가 손절하면 욕을 얼마나 하려고. 저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. 보자.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한국파마는 이런 선을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한번 좀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다가 바닥을 좀 이렇게 지켜주다가 이렇게 팡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위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으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상승할 때도 좋을 거니까. 오르는데 계속 오를 뻔하다가 떨어지고 이거는 또 애매하잖아요. 정리할 거 해주고 한번 팡 튀는 게 나을 것 같아. 삼성전자가 오늘 2%대 급등. 오늘 신저가로 시작을 했습니다. 55,7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네요. 삼성전자 수급은 사실 근데 장중 수급을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항상 외국인들이 2시 반까지만 매수를 하다가도 장 막판과 동시호가에 한 번에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, 근데 이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페이크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기관이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. 기관은 자금력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절대 그걸 시장가로 계속 우리처럼 매수를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. 시세 조정에 참여가 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보통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방법이 특정 기준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가 본인들의 기준이 있어요. 예시로는 V밥이라는 게 있는데 분봉과 오늘 변동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특정 선 아래에서만 사는 거야. 특정 선 아래에서만 시세 조정에 참여가 안 되게, 이런 방법이 있고, 세 번째가 이제 동시호가 때 주문을 밀어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한국파마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4% 이상 손실 나면은 손절을 쳐야 됩니다. 우리는 지금 단타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, 우리 원칙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합시다. 저는 개인적으로 회담과 관련된 일정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랑 이재명 당대표의 회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아마 11월 중에 회담을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, 그럼 최소한 그 전에는 금투세 관련 언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? 설령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담 날에는 대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저는 약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.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안 좋은 건가요?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죠.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근데 근래 한 3년, 4년 동안 채권과 주식은 조금 동등한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 실질 금리가 오른다,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식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제가 요즘에 강조를 좀 많이 드리지 않았나요?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.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. 그래서 우리는 국채 금리를 많이 봐야 된다. 대표적이라면 10년물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. 이것저것 보면 다 어려우니까 난 한 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년물까지. 지금 국채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,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, 이게 첫 번째 관점일 거고요. 두 번째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
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의 2년물이 훨씬 민감합니다. 10년물보다.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은 2년물이 더 변동성이 크고 10년물은 삼라만상을 담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슈를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돼요. 근데 요즘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. 자,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도 될까요? 이따가 2시 30분에는 또 오늘 종가 베팅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거니까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